안녕하십니까. 경남 소식입니다. 새누리당이 창원 마산 하포에 이주영 후보를 단수 추천하고 창원 의창과 진해구는 경선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선거구의 예비 후보들은 공천심사용 여론조사 유출 의혹 등으로 공천을 앞두고 초긴장 상태입니다. 진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어제 저녁 1차 경선 지역을 발표했습니다. 경남 선거구 16곳 가운데 3곳이 포함됐습니다. 새누리당에서 4명이 공천을 신청한 창원 마산 하포구는 이주영 후보가 단수로 추천됐습니다. 1차로 발표된 경선 선거구는 창원 의창과 진해구 2곳입니다. 창원 의창에서는 박성호, 박완수 두 예비 후보가, 창원 진해에서는 김성찬, 박종춘, 이종구 세 예비 후보가 각각 경선을 치르게 됩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자질을 갖춘 후보자를 경선 후보자로 결정했습니다. 새누리당은 경남 선거구 가운데 나머지 13곳의 경선 방식을 늦어도 다음 주 안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새누리당의 공천 심사를 위한 여론조사 결과로 추정되는 자료가 유출되면서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나머지 예비 후보들은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그게 의도된 건지 아니면 해프닝인지는 모르지만 아마 이 정정을 치르는 데 있어서 그런 게 좀 안 나오면 참 좋을 텐데.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걸 좀 오픈해가 정확하게 하든가. 안 되면 안 된다 그러든가. 새누리당은 다음 주 경남의 2차 단수 지역과 경선 지역을 잇따라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진정은입니다. 경남 선거구 16곳의 총선 예비 후보자와 공약을 소개하는 순서입니다. 여야 국회의원 예비 후보가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진주갑 선거구를 황재락 기자가 소개합니다. 진주갑 선거구에는 예비 후보 5명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재선에 나선 박대출 예비 후보는 100만 명이 찾는 저작권 타운 조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웁니다. 저박대출, 6만 일자리 항공우주산업도시, 진양호 체험밸리, 100만 저작권 타운의 스포츠 관광문화도시를 통해 비상하는 진주의 힘을 깨워서 결과를 또 만들겠습니다. 37년 동안 경찰 공무원을 지낸 변항종 예비 후보는 시민의 확실한 심부름꾼임을 자임합니다. 한국 정치 이대로는 안 됩니다. 확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물, 찬심한 인물이 한국지를 바꾸고 읽다 보기에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국회 재입성을 노리는 최구식 예비 후보는 테마파크 조성 등 진양호 대개발을 공약으로 제시합니다. 진양호 대개발입니다. 3가지인데 둘레길을 놓고 항공우주 테마파크를 유치하고 호반 신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정영훈 예비 후보는 진주 사천 상생 항공 클러스터 조성과 혁신도시 활성화를 약속했습니다. 진주 시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저 정영훈이 진주 정치를 꼭 바꾸겠습니다. 바꾸면 시민 여러분께 훨씬 이익입니다. 이혁 예비 후보는 진주 정치의 새바람과 특목고 유치 등 진주의 국제화를 공약으로 담았습니다. 서민의 삶이 어려운 현 경제 상황에서 획기적인 지역 발전을 위해 단순한 건축 개발이 아닌 진주의 국제화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뤄내겠습니다. 19대 총선에 이어 다자대결이 전망되는 진주갑 선거구는 새누리당 공천을 앞두고 선거 분위기가 한층 고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경상남도는 올해 349억 원을 투입해 농어촌 6차 산업 기반 마련에 나섭니다. 경상남도는 어제 6차 산업 인증사업자 협의회 총회를 열고 6차 산업 경영체의 매출액을 늘리고 인증사업자도 현재 80여 곳에서 200곳으로 육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6차 산업은 농어촌의 농수산물을 가공 판매와 관광 등 서비스업으로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지난달 신선식품 물가가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의 2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보면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신선식품 지수는 전달보다는 9.3%, 지난해 같은 달보다는 8.9%가 올랐습니다. 교통과 통신, 전기를 제외한 모든 품목에서 상승하면서 전체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0.5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4% 상승했습니다.
우리나라 최대의 청동기 시대 묘역인 마산 진동리 유적지가 최근 정비 사업을 마쳤습니다. 한반도에서 초기 국가의 발생 과정을 엿볼 수 있는 유적지는 휴식 공간이자 역사 문화 공간으로 시민들에게 개방됩니다. 정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축구장 12개 넓이의 평야에 돌무덤 수십 개가 놓여 있습니다. 모두 2500년 전 청동기 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고인돌입니다. 규모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청동기 시대 묘역입니다. 특히 이곳에서는 우리나라 청동기 시대 최초의 묘역식 고인돌이 발견됐습니다. 진동리에서 발견된 고인돌입니다. 기존의 고인돌들이 위쪽에 상성만 발견됐던 것과 달리 지름 20m에 이르는 커다란 봉분도 함께 발견됐습니다. 이런 돌무덤은 만들 때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특징. 때문에 부족 규모를 넘어선 강력한 통치자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본 큐슈 지역 유적과 비슷해 축조 기술이 진동만을 거쳐 일본에 건너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청동기 시대 연구 시각을 완전히 바꾼 아주 획기적인 유적입니다. 조사를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 청동기 시대가 이미 초기 국가 사회로 발전한 것이 아닌가. 한때 아파트 단지 개발이 추진됐지만 역사적 중요성이 인정돼 지난 2006년 사적으로 지정됐습니다. 이후 공원으로 개발돼 이달부터 일반 시민을 맡고 있습니다. 또 유적공원이라고 하니까 산책하기도 좋고 잔디도 이렇게 넓게 시원시원하게 잘 깔려 있고 교육용으로도 괜찮을 것 같고. 창원시는 진동리 청동기 유적을 지역의 역사문화 공간이자 관광지로 키울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봄의 두 번째 절기 경칩입니다. 절기에 맞게 포근한 날씨가 예상되지만 비가 내리는 곳이 많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20에서 80mm로 지리산과 남해안에 집중되겠고 돌풍을 동반한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고요. 내일 아침에는 대부분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 황사가 걱정입니다. 몽골과 중국 북부 지방에서 발원했는데요. 일요일에는 황사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마스크 꼭 챙기셔야겠고요. 건강관리에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서부 지역을 시작으로 비가 내리는 곳이 많습니다. 낮에는 대부분 지역에 확대되겠고 남해안과 지리산 일대는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창원의 아침 기온 10도 안팎까지 올랐고요. 한낮엔 김해 17도, 거제는 16도로 예상됩니다. 서부 지역은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까지 안개가 짙은 곳이 많겠습니다. 차간 거리 넉넉히 두고 교통안전에 신경 쓰셔야겠고요. 낮 기온은 진주 15도, 산청은 14도로 예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는 다시 비 예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주 후반에는 다시 추워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기온도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지난해 경남 지역 오피스텔의 매매 거래량과 총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의 국토교통부 자료 분석 결과 경남 지역의 지난해 오피스텔 실거래가액은 1,237억 원으로 지난 2014년에 비해 23.5%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의 오피스텔 거래 금액은 수도권을 제외하면 부산시 다음으로 많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이 올해 구급교육 행정직 130명과 조리 30명 등 212명을 공개 채용합니다. 이번 채용은 다음 달 18일에서 22일까지 인터넷 원서 접수를 하고 6월 18일 1차 필기시험을 치른 뒤 3차 면접시험을 거쳐 8월 12일에 최종 합격자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경남 지역의 단독주택 10곳 가운데 8곳은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남도는 도내 단독주택 52만 가구 가운데 10만 가구만 소화기와 화재 경보기 등 소방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추정하고 오는 2025년까지 단독주택 소화시설 설치율을 95%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